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드디어 기말고사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업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재해재난과 안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교과서 290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재해재난이라는 말 흔히 사용을 하죠. 재해재난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여 준비했습니다. 예. 밑에는 이제 에타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대학생들끼리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장소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긴급 재난 지원 학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0대 청춘이 집 안에만 박혀 있는데 지원 학점 올 에이플 지원해서 힘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농담을 한 거예요.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에 정말 재해 재난이라는 말이 쉽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재해 재난이 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특히 요즘 큰 재난으로 알려져 있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재해 재난이란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어떤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화산에 의한 재해가 생긴다던가 혹은 홍수에 의해서 이렇게 차가 침수된 거나 하는 피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태풍에 의해서 뭐 집이 날아간다거나 전봇대가 쓰러진다거나 날이 가물어서 식물들이 자라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상 혹은 생명상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자연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재해니까 이것들을 자연재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꼭 자연재해에 의해서만 우리가 재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이죠. 이것도 재해 재난의 일종이라고 보고요. 또 화재 또한 사람이 낸 경우에 이것도 재해 재난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도 돼지 콜레라라던가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AI, 조류 인플루엔자, 그런 전염병의 확산도 사실 인간이 가축들을 몰아서 키우고 하면서 생긴 문제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간 활동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국가기관이 마비되어서 우리가 어떤 재산상이나 아니면은 생명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9가 마비됐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죠. 이런 것도 우리는 재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해 재난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요즘에 뭐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역학조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역학조사가 뭔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에서 만화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854년에 스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에 있는 사람인데 콜레라가 발병을 해서 600여 명이 죽었어요. 이때 소문으로는 독성기체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스노는 여기에 의문을 품게 됐죠. 그래서 스노는 지도를 그려서 거기에 전염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남깁니다. 그랬더니 한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이 질병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 중심지에 있는 급수 펌프가 있다는 걸 알아냈고 급수 펌프를 문제를 해결하면은 콜레라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실제로 그 지하수의 사용을 금지를 하자 콜레라의 확산이 멈췄다고 해요. 이게 역학조사의 시작입니다. 역학조사를 잘 하면은 원인 되었던 부분을 잡고 빠르게 그 원인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염의 원인인지를 찾아내면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만났던 사람들만 잡으면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진자를 줄이는데 계속 동참을 해줘야 이 확진자를 줄여서 역학조사를 통해 빠르게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노가 했던 최초의 역학조사예요. 다음, 이제 질병이 얼마나 확산될지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에 코로나가 얼마나 더 심하게 퍼질 것이냐 혹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찾아낸 방법을 쓰는 것을 이제 영상으로 쌤이 준비를 했어요. 수학으로 이해하는 코로나19 예측과 집단 면역이라는 거예요. 이 집단 면역 얘기를 하면 꼭 사람들이 70%의 사람들이 면역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100%가 아니고 70%만 갖춰도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가? 여기에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영상 한번 시청해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숙제 잘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